제46차 1분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수원 청소년 평화나비 회장 수원외부 고등학교 2학년 오혜윤입니다. 먼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모여서 연대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제46차 1분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주현 수원 평화나비 상임 대표님께서 경과 보고를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46차 수원 수요문화제는 코로나 방역 단계 2.5단계에 맞춰서 수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 이하의 인원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수원 수요문화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46차 수원 수요문화제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수원 청소년 평화나비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수원 평화나비 회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원 평화나비는 2014년 5월 3일 날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면서 같은 해 8월 14일 날 이 평화의 소녀상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곳에 수원 평화나비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 5월 달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수요 문화제를 우리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수원 시민에 있는 이 양심적인 시민들과 그리고 단체들 그리고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수요일 우리 평화의 함성을 우리가 함께 울리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저희들의 함성은 크지 않지만은 저희들의 울림이 전 세계에 퍼져서 참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그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함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역사, 이 끔찍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와 같은 전쟁 범죄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들 가운데 가장 핫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미국의 최고 대학이라고 일컫는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일본군 성노예는 성노예가 아니라 바로 매춘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3월달 발표한다고 합니다.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그러니까 법과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이라는 그러한 책에다가 3월달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산케이 신문의 일본의 보수 우익 신문인 산케이 신문에 발표가 되었고 또 그것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열심히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매춘 행위였다라는 것이 그 논문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 논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에 가장 지적인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출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최고의 학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이 그러한 얼토당토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러한 이 논문을 썼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 것은 그 램자이어 교수라는 사람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서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돈 잘 벌 때, 미쓰비시라는 회사에서 100만 불을 하버드 대학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안에 있는 일본법 연구회라는 그러한 강좌를 만들었고, 그 강좌를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수가 바로 존 마크 램자이어라는 그런 교수죠. 다시 말해서 일본 장학생 미쓰비시 공업회사에서 돈을 받고 먹고 사는 교수가 바로 램자이어 교수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런 논문을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쓴 논문 여러분들 신뢰가 갑니까? 전혀 신뢰가 가지 않죠. 예. 그 사람은 일본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일본과의 친밀도가 남다르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논문을 써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사람이 쓴, 그 교수가 쓴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러한 논문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가지고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신문에 게재를 하는 우리나라 언론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기사를 갖다가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 적어놓은 그런 중앙일보, 또 조선일보, 또 이러한 신문들은 아마도 램자이어 교수와 같은 장학생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죠. 우리 청소년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도 포함해서요, 그 신문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신문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신문이에요. 하여튼 그런 신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보기는 보시되 충분한 그런 성찰과 비판 의식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일본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 8일 날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서울중앙법원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우리 할머니들한테 1억 원씩 일본 정부에서 배상을 하라라는 그런 판결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일본 총리까지 찾아가서 성명서를 낸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주장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이러한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니까 이러한 배상 문제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신 갚아줘라, 뭐 이러한 내용을 적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라, 뭐 이러한 식의 그러한 주장을 펼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 지식인, 그 법률가 중에는 그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유석춘 교수라는 사람도 껴있더라고요. 유석춘 교수. 예,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램자이어 교수처럼 장학금을 받는 그런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는 그러한 이 매국노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 아픈 가슴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도 이렇게 수연문화제에 참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갖다가 끊임없이 왜곡하고 그렇게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매 순간마다 박아대는 그런 일본 정부의 그런 못된 행위, 저는 천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들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동안에 정말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 정상국가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고 또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또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풀지 못한 채에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신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일본은 그 마지막 기회를 잊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고 정상적인 역사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그런 바로미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바로 전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평화의 함성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관해 주신 수원 평화 청소년 평화나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47차 수원 수요문화제는 3월 3일 날 수원시 의사회에서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때는 방역 단계가 좀 완화되어서 지금보다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열심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원시 의사회에서 나와서 주관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청소년으로서 언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비판의식을 길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원고 1학년인 이한결 학생이 시 낭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소름에 잠길 거야.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서운 게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가을. 네, 정말 좋은 시를 잘 낭송해 주었어요. 네, 다음은 자유 발언을 준비한 두 친구가 있는데 먼저 태장고등학교 1학년 윤중서 학생이 먼저 자유 발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장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18살 윤준서라고 합니다. 제가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앞서서 하고 싶은 말을 핸드폰에 적어왔는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접했을 때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끔찍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나비라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며 배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연대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뒤집힘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용기 내어주신 할머니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후대가 알며 그 후의 후까지 우리가 가진 기억들과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제 자리에서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이소율 학생이 자유 발언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외국어 고등학교 러시아어과에 재학 중인 이소율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2년 전 1398차 수요 시위에 이어서 오늘 수요 문화제까지 제가 발언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은 총 2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알게 된 지는 어언 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석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 재학 당시 교과서를 기억합니다.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서 공부하던 내내 일본군 위안부란 단어는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전쟁터에서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말을 일축했을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학생들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역사에 대해서 명확히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어떻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는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던 정치인을 본 적도 있습니다.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한마디 말을 건넬 생각조차 않은 채 그 사건을 그대로 묻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에 담는 것조차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와 손을 잡고 국민의 아픔을 저버린 사람들의 죄는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과의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기쁘기 그지없었지만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다시 한번 통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말만 반복하기 급급한 일본 정부의 적폐에 분개했습니다. 그들과는 아무런 연고조차 없는 저희지만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눈앞에 두고도 저지른 죄를 부정하는 최면피 같은 행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며 어떻게 또 다른 범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련의 사건이 아닙니다. 명백한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지배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염치 없는 행동을 드러내는 진실이자 힘없는 미성년자들을 잔혹하게 유린했던 인권 문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늘상 발목을 잡게 될 외교 문제이자 할머님들의 빼앗긴 세월입니다. 강제 동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들의 말이 궤변이라는 것은 피해 할머님들과 함께 싸운 30여 년의 세월이 증명해질 것이고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은 역사가, 세계가, 그리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끔찍할 기억을 기꺼이 드러내며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계신 할머님들의 목소리가 증명해질 것입니다. 잘못의 굴레에서 발을 빼면 뺄수록 진실은 명백해집니다.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하는 과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설령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은폐하려 한다 한들 오늘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노력이 역사에 기록되어 당신들의 파렴치한 작태를 후대에까지 남길 것입니다. 암묵적인 강요와 외면 그리고 협박은 절대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한마디가 부끄럽던 이유로 명백한 역사를 왜곡하는 가증스럽고 졸렬한 핑계는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무지몽매한 행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며 발전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후손들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면 그리고 적어도 인간으로서 일말의 수치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선조들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을 두 번 기만한 것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전 세계를 바라봄에 있어 영원한 부끄러움과 양심의 갑책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건을 기억할 것이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역사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잘못을 열거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며 할머님들의 성함 한자 한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세상에 정의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할머님들과 함께 올바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친구 모두 자유 발언을 잘 해주었는데 저 역시도 항상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연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수육문화제 성명서.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의 시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고 계신 아픔과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성명서에 담고자 합니다. 지난 1월 8일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소식을 듣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는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없게 해달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며 호소하신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난 30년간의 노력에 대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판결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일회성 사법 정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법적인 배상이 실현되고 진정한 사과를 받음으로 역사적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하여 사죄하고 반성함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를 이유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맞서 우리 모두 함께 연대하여 판결을 이루어낸 것처럼 역사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또다시 연대해야 합니다. 올해는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피해자임을 밝히신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살아계신 분은 1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는 강압적인 납치와 연행으로 자행된 명백한 전쟁 범죄이기에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의 가치를 위해 잊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한일 간 외교에 치중된 태도로 일관할 게 아니라 인권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2015 합의처럼 보여주기식 합의로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고 미래의 평화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외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하나,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 역사를 올바로 교육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라. 2021년 2월 3일 수원 청소년 평화합의 및 제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 참가자 일동.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제46차 수원 수요문화제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도 함께 연대하여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